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록 허드슨은 검은 눈빛, 깊은 목소리, 196cm의 훤칠한 키에 로맨틱한 남자처럼 수많은 여성들의 가슴을 설레게 했지만 평생 동안 자신의 거대한 비밀을 감춰야만 했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비극적인 사망으로 그 비밀을 세상에 드러내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화려한 이미지와 어둠 속에 숨겨진 사생활 사이에서 그는 얼마나 고독한 싸움을 벌였을까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숨겨진 비밀의 상처, 그리고 비극과 고통 속에 살았던 삶의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1925년 11월 17일, 로이 헤럴드 셰러 주니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첫 발을 내디뎠죠. 겉으로는 건실한 노동자 가정의 아이였지만 유년 시절은 결코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대공황이 미국을 강타했을 때 가족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자동차 정비공이었던 아버지는 직장을 잃었고 아버지는 허드슨이 4살도 되기 전에 가족을 버리고 떠난 것입니다. 1932년 어머니는 은퇴한 해병대 장교와 재혼합니다. 엄격하고 권위적인 계부를 허드슨은 뼛속까지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계부도 그에게 결코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계부는 어머니와 어린 허드슨을 매일 폭행했죠. 어린 시절부터 허드슨은 냉혹한 현실을 배웠습니다. 인생의 두려움을 감추는 법, 그리고 상처를 숨기는 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해군 시절 록 허드슨의 삶에는 세상이 미처 알지 못했던 비밀이 있었습니다. 군복무 기간 동안 적어도 한 명의 자녀를 두었을 가능성이 높았죠. 2014년 수잔 덴트라는 여성이 자신이 허드슨의 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부 증언에 따르면 두 여성 사이에서 2명의 딸을 두었다고 하니까요. 그러나 허드슨에게 행운은 좀처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배우의 꿈을 좇는 동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여러 아르바이트를 전전해야 했죠. 대학교에 연극을 공부하기 위해 지원했지만 낮은 성적 때문에 거절당했습니다. 성공을 향한 그의 갈증은 계속해서 좌절로 이어졌고 바로 그때 절박함이 올바르지 않은 선택을 합니다. 치아를 교정하고 연기 레슨을 받는 것은 기본이었지만 더 놀라운 것은 목소리를 수술로 낮췄다는 소문입니다. 이 결정은 그에게 치명적인 부작용을 남겼습니다. 아름다운 목소리를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뮤지컬 작품을 의도적으로 피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배우의 꿈을 쫓았습니다. 마침내 그의 뼈를 깎는 노력 끝에 행운이 찾아옵니다. 매력적인 얼굴이 담긴 사진을 여기저기 보냈고 결국 재능 스카우터 헨리 윌슨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 만남은 결국 허드슨에게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윌슨은 동성애자였습니다. 윌슨과 함께 일하는 남자 배우는 성적으로 희생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윌슨은 성적 비밀을 약점 삼아 허드슨을 협박했다고 합니다. 마침내 할리우드에 발을 들인 허드슨에게는 배우로서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사를 외우는 능력이었죠. 그러나 이런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외모 때문에 역할을 따낼 수 있었습니다. 1950년대 초 허드슨은 몇 편의 서부극에 출연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할리우드에서 자신의 위치를 다져나갔지만 영화 위대한 집착의 촬영장에서도 허드슨은 극심한 긴장으로 고통받았습니다. 제인 와이먼과 함께 연기할 때 계속해서 대사를 잊어버려 30번, 심지어 40번까지 다시 찍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허드슨은 끈기 있게 나아갔고 마침내 1954년 하룻밤 사이에 스타가 되었습니다. 영화 위대한 집착에서의 그의 연기는 모든 사람들을 말 그대로 집착하게 만들었죠. 영화는 대성공을 거두었고 허드슨을 가장 인기 있는 배우로 선정했습니다. 화려한 레드카펫을 걸을 때마다 사람들은 그의 다음 여배우 파트너가 누가 될지 혹은 어떤 여배우와 로맨스가 시작될지 궁금해했습니다. 골든글로브 최고 인기상을 1959년에서 1961년까지 3년 연속으로 그리고 다시 1963년, 1966년에도 이어받았을 정도로 5, 60년대에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인기를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그에게 충격적인 변화구를 던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 숨겨진 그의 삶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허드슨에게는 누구에게도 밝힐 수 없는 거대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이었죠. 하지만 대중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의 매니저들이 언론에 정보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했기 때문이었죠. 그럼에도 허드슨은 자신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상상을 초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50년대 미국에서 동성애 스타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시대였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할리우드 배우들이 그의 비밀을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허드슨의 진실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또한 허드슨의 비밀을 아는 여자친구들의 도움도 있었습니다. 허드슨과 자주 어울리던 클라우디아 카르디날레는
언론이 애인으로 오인하게 의도적으로 유도하며 도와주었죠. 1956년 허드슨은 그의 경력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제임스 딘과 스크린의 여신 엘리자베스 테일러와 함께 출연한 영화 자이언트입니다. 허드슨과 테일러는 놀라울 정도로 찰떡같이 잘 맞았습니다. 사실 허드슨은 그레이스 켈리 대신 테일러를 캐스팅하도록 직접 추천했고, 두 사람은 촬영 내내 동이 틀 때까지 마티니를 마시며 꿈같은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들의 심야한 모임은 대담했습니다. 촬영 기간 내내 허드슨과 테일러는 옆집에서 서로 마주보고 살았습니다. 테일러는 얇은 실크 슬립만 입고 허드슨의 뒤뜰로 건너오곤 했다고 합니다. 테일러의 과감한 차림새를 고려하면 그들의 술파티가 많은 스캔들이 되었죠. 그러나 제임스 딘과 허드슨의 관계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딘은 자이언트 촬영 중 완전한 폭군이었으며 그의 분노는 대부분 허드슨을 향했습니다. 딘은 허드슨보다 낮은 출연료를 받는 것에 불만도 있었지만 엘리자베스 테일러를 두고 친해지려고 신경전을 벌이며 감성적인 허드슨을 잔인하게 모욕하기까지 했습니다. 성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던 딘은 허드슨이 이성애자인 척하는 모습을 심하게 경멸했습니다. 더 나아가 딘은 허드슨이 자신에게 접근했다고 비난하기까지 했죠. 1955년 허드슨의 비밀이 세상에 드러날 뻔했습니다. 컨피덴셜이라는 잡지사가 매니저 헨리 윌슨에게 허드슨의 사생활을 대중에게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것이죠. 이때 기사를 막기 위해 윌슨은 다른 배우들의 정보를 제공해야 했지만 허드슨은 절박한 조치를 취합니다. 허드슨의 시선은 윌슨의 비서 필리스 게이츠에게 향했습니다. 여성과의 결혼은 완벽한 은폐와 위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허드슨은 필리스 게이츠와 결혼식을 올립니다. 예상하셨겠지만 이 결혼은 좋은 결말을 맺지 못했습니다. 결혼한 지 3년 만인 1958년 게이츠는 정신적 학대를 이유로 허드슨과 이혼했습니다. 허드슨은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거에게 위자료를 주며 조용히 그녀를 보냈습니다. 그는 고통스러운 이중생활의 부담으로 침묵할 수밖에 없었죠. 사랑과 명성,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그의 영혼은 끊임없이 갈등했던 것입니다. 신문과 잡지에서는 철저히 자신의 비밀을 지켰던 그였지만 늦은 밤 할리우드 파티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모했죠. 술과 음악이 어우러진 스타들의 화려한 모임에서 사람들은 발레리나 의상을 입고 방안을 빙글빙글 도는 허드슨의 모습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내면에 억눌려 있던 진정한 자아가 잠시나마 자유를 만끽하는 순간이었을까요? 허드슨은 평생 동안 많은 동성 연인들을 만났습니다. 마크 크리스천이 그의 가장 오랜 파트너였습니다. 말론 브란도와 허드슨이 관능적인 밤을 함께 보냈다는 소문이 있었죠. 말론 브란도는 남자와도 잔다는 점을 대중에게 별로 숨기지 않았습니다.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도 후리고 다닌다는 섹스 심벌 반항적인 이미지에 대중은 쉽게 넘어갔습니다. 반면에 허드슨은 양성애자가 아니라 게이였기 때문에 동성애 혐오가 극심하던 당시에는 이를 숨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1962년 허드슨은 리 갈링턴이라는 단역 배우를 만났습니다. 두 남자 사이에는 즉각적인 교감이 있었지만 허드슨의 친구가 갈링턴에게 만날 의향이 있는지 물어본 것이죠. 허드슨의 우뚝 솟은 체구와 잘생긴 얼굴도 대단했지만 압도적인 존재감은 갈링턴을 완전히 압도했습니다. 그 비현실적인 첫 만남 이후 허드슨과 갈링턴은 무모할 정도로 관계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위험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들은 공개적인 장소에서는 항상 친구인 척 해야 했고 함께 영화를 보러 갈 때도 서로 다른 입구로 들어가 극장 안에서 만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위험과 제약 속에서도 두 사람은 깊어만 갔습니다. 해가 지면 갈링턴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밤을 함께 보내고 갈링턴은 동이 트기 전에 몰래 집을 빠져나갔죠. 이웃들의 눈과 귀를 피하기 위해 갈링턴은 차량의 시동도 걸지 않은 채 조용히 언덕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이 완벽하게 비밀을 지키고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신감에 취해 점점 더 대담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죠. 허드슨은 갈링턴을 영화 시사회에 데려가는 위험을 감수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필요한 예방책은 철저히 세웠습니다. 두 남자는 항상 여성을 동반했죠. 허드슨은 갈링턴이 자신의 비밀을 폭로할 것이라고 두려워한 적은 없었지만 아찔한 위기를 경험한 후 안정감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허드슨과 갈링턴이 함께 자동차 여행을 떠났을 때 정신이 불안정한 어느 여성 팬이 허드슨의 저택에 몰래 침입해 침대에서 잠을 잤던 것입니다. 다행히도 그 여성은 허드슨의 테이블에 놓여있던 갈링턴의 누드 사진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은 허드슨의 사생활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호기심 많은 눈들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죠.
침입 사건에 충격을 받은 허드슨은 집에 철문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허드슨은 촬영장에 나가 여배우들과 키스신을 찍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두 개의 다른 세계를 오가는 것과도 같았죠. 하지만 사랑이란 언제나 위험을 동반합니다. 허드슨과 갈링턴의 사랑은 의외로 소박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여행은 특별했습니다. 허드슨의 절친한 친구였던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두 사람에게 조용한 휴양지를 추천했던 것입니다. 그 여행은 정말 잊을 수 없는 시간이 되었죠. 함께 해변을 거닐며 서로의 모습을 사진에 담았습니다. 파파라치도 없었고 아무도 두 사람이 거기 있는지 몰랐죠. 따뜻한 햇살 아래 두 사람은 처음으로 숨지 않고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연인들에게는 당연한 행복이 그들에게는 특별한 사치였죠. 허드슨의 매니저는 절대로 사진을 찍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그것이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소문을 확인시켜 줄 것이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그들의 로맨스는 결코 오래 지속될 수는 없었습니다. 1965년 갈링턴은 허드슨이 그가 원하는 완벽한 파트너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남성적인 외모의 허드슨은 온화한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반면 갈링턴은 강인한 존재를 찾고 있었고 허드슨과 맞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지만 허드슨의 말년은 평생 동안 자신을 억압한 대가로 끔찍한 결과가 이어졌습니다. 그는 심한 흡연가이자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고 결국 1981년 50대 중반의 나이에 심장마비를 겪었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건강에도 불구하고 허드슨은 자신의 습관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몸은 점점 더 약해졌고 정신적 고통은 더욱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은 충격적인 운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허드슨의 삶은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숨기며 고통받는 남자였죠. 그리고 그 고통은 그의 건강과 행복을 모두 앗아갔습니다. 80년대 인기 TV 시리즈 다이너스티는 허드슨의 영화 자이언트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작진이 허드슨에게 출연을 제안했을 때 그것은 자연스러운 선택처럼 보였죠. 처음에 허드슨은 다시 한번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어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제작자는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허드슨은 촬영 중에 말하는 것조차 힘들어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1984년 백악관 파티에 참석한 허드슨을 본 영부인 낸시 레이건은 바싹 마른 허드슨의 모습에 소스라치게 놀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 파티 사진을 보내면서 목에 반점이 있던데 검사를 받아보라고 했습니다. 허드슨은 목에 이상한 자국을 발견하고 일상적인 검진을 받기 위해 의사를 찾았습니다. 그가 받은 진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피부질환이 아니었습니다. 카포시 6종이라는 암 같은 병변이었죠. 허드슨은 에이즈에 걸렸던 것입니다. 당시 에이즈는 사망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공포와 혐오의 대상이었죠. 그것은 평생 숨겨온 비밀을 세상에 폭로하는 시한폭탄과도 같았습니다. 이후 몇 달 동안 허드슨은 이 진단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식증을 앓고 있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죠. 허드슨이 진단을 받은 직후 4명의 남성들이 이상한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편지를 열었을 때 아마도 피가 얼어붙는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메시지 속에서 허드슨은 익명으로 자신의 병을 알렸습니다. 의사를 찾아가 검진을 받으라는 짧은 문장 속에는 두려움과 죄책감, 그리고 책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비극적이게도 허드슨과 관계를 가졌던 22살의 남성도 같은 질병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허드슨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몸은 점점 더 약해졌고 얼굴은 헬쑥해졌으며 그 유명한 미소는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상태를 계속해서 숨기려 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그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몸은 매일 조금씩 그를 배신했고 한때 스타덤으로 이끌었던 강인한 외모는 이제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허드슨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진단 이후 몇 달 동안 비밀리에 프랑스로 가며 치료법을 찾고 실험적인 치료를 시도했습니다. 당시 유럽에서는 진보된 치료법이 있다는 소문이 돌았죠. 절박한 심정으로 어떤 희망이라도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죽음의 그림자는 점점 더 짙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1985년 7월 21일 허드슨은 파리의 호텔에서 쓰러졌습니다. 그의 홍보 담당자는 서둘러 간암이라고 발표했지만 그의 급격한 체중 감소와 병색은 단순한 피로나 일반적인 질병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1985년 마지막 TV 출연은 가슴 아픈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그가 세트장에 나타났을 때 허드슨은 유령을 방불케 하는 헬쑥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자들 중 그 누구도 몸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거냐고 대놓고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록 허드슨의 비밀이 세상에 드러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1985년 7월 25일
마침내 비극적인 진실을 공개해야 했습니다. 그는 정말로 에이즈로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은 세상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허드슨은 역사상 최초로 에이즈 진단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배우가 되었고, 대중은 크게 두 갈래로 반응하며 충격을 받은 것처럼 놀라고 말았습니다. 허드슨은 자신의 질병과 동성애자라는 정체성을 공개하는 것을 두려워했지만, 고백한 이후 에이즈 전염병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의 발표는 에이즈 연구에 기부금을 급증시켰습니다.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보수적인 매체와 인사들은 에이즈를 신의 벌이나 부도덕한 행동의 결과로 묘사했습니다. 허드슨의 오랜 친구였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조차 처음에는 공식적인 발언을 자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드슨의 공개는 에이즈에 대한 대화의 물꼬를 텄습니다. 미국 정부가 에이즈 연구에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하게 만든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기와 영향력은 많은 사람들이 이 질병을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의 고백은 에이즈가 다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유명 배우조차도 이 질병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면 그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는 메시지가 강력하게 전달되었습니다. 허드슨은 다른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이 질병에 대한 연구를 희망했습니다. 에이즈 연구의 지원은 크게 증가했고 대중의 인식도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대중은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불과 몇 달 전 그는 드라마 다이너스티에서 여배우 린다 에반스와 입맞춤 장면을 촬영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에이즈가 단순한 침으로는 전염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당신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를 발표한 상태였습니다. 자신의 상태를 동료 배우에게 알렸어야 했다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에반스는 나중에 허드슨을 용서했지만 이 사건은 할리우드에 충격파를 던졌습니다. 배우들 사이에서는 누구와 키스 장면을 찍을지 목소리가 높아졌고 영화 산업 전반에 걸쳐 건강 관련 정보 공개에 새로운 논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허드슨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한 사람은 평생의 친구였던 엘리자베스 테일러였습니다. 그녀는 대중에게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미국 에이즈 재단을 설립하여 수백만 달러의 기금을 모았습니다. 로드 스튜어트, 신디 로퍼, 세미 데이비스의 공연도 잇따랐으며 이렇게 A급 뮤지션들의 공연까지 동반한 에이즈 관련 모금 행사는 처음이었습니다. 1993년 에이즈를 주제로 한 필라델피아가 제작되고 주연이었던 톰 행크스가 아카데미 나무주연상까지 타게 된 것 역시 허드슨의 죽음이 만들어낸 큰 흐름이 낳은 결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1985년 10월 2일 허드슨은 자택에서 59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허드슨의 유언에 따라 시신을 화장하고 태평양에 뿌렸으며 장례식도 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이 없었음에도 전 세계는 함께 애도했습니다. 당시 한국인들에게는 제임스 딘, 말론 브란도보다 인기도가 떨어지는 이유도 이런 비참한 최후와도 연관이 있었습니다. 허드슨은 게이인데다 에이즈는 문란한 성생활을 하다 감염되는 질병이라는 인식까지 겹쳐져 사망 이후 보수적인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허드슨의 이름을 쉬쉬하는 실정이었죠. 허드슨의 에이즈 진단 소식은 그 누구보다 충격을 받은 사람은 그의 전 연인 마크 크리스천이었습니다. 허드슨은 자신의 질병을 알고 난 후에도 그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관계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비밀 유지를 넘어선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배신이었습니다. 자신도 감염되었을지 모른다는 공포에 사로잡힌 그는 즉시 검사를 받고 허드슨의 재산에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행히 크리스천은 음성 판정을 받고 소송에서 550만 달러를 배상받았습니다. 법원은 허드슨이 파트너에게 자신의 상태를 알리지 않은 것은 심각한 윤리적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에이즈 시대의 성적 파트너에게 정보 공개 의무의 중요한 선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충격적인 소식에 허드슨의 오랜 연인이었던 리 갈링턴 역시 그의 병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몇 년 후 갈링턴은 허드슨의 전기를 읽고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허드슨은 어머니와 갈링턴만이 진정으로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허드슨의 가장 충격적인 고백은 사망 후에 드러났습니다. 허드슨의 아내 필리스 게이츠는 결혼이 파탄나기 직전 사설 탐정을 고용하고 허드슨과의 대화를 녹음했다고 합니다. 이 녹음 테이프는 허드슨 사망 후 수년 동안 비밀로 유지되었지만 그 테이프의 내용은 당시 허드슨의 경력을 완전히 파멸시킬 수 있는 폭탄적인 것이었습니다. 녹음된 대화에서 게이츠는 허드슨에게 길거리에서 남자들을 데려온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때 허드슨은 남성과 잠자리를 한 것에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허드슨의 삶은 숨겨진 고통과 비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대중의 사랑과 고독 사이에서 평생을 방황했습니다. 내 인생은 두 편의 영화와 같았습니다. 카메라 앞에서의 삶과 그 뒤에 숨겨둔 진실입니다. 이것이 그가 마지막으로 남겼다는 고백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